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에게 컴퓨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 프로그래머로서의 생각 방식과 파이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기초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Introduction to Python,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전에 파이썬이란 언어는 어떤 것인지 그 배경적 지식을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려는 내용의 주제들입니다. 컴퓨터가 일단 무엇인지 우리가 좀 단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의 컴퓨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요. 이 컴퓨터에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럴 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 하기 위한 이제 뇌의 생각 구조 방식, 이런 것을 설명할 때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단어들을 좀 정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썬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는 지난 오리엔테이션에 언급했었던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설치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설치를 아직 미진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까지 Development Tools Installation PDF 파일을 기반으로 주피터 노트북과 비주얼 코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처음 프로그래밍 시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애를 먹는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얘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단 하나,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 그래도 컴퓨터 기계가 고장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맞을까 틀릴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돌려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 중요하고요. 최후의 순간, 워스트 케이스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전부 껐다 키거나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세요. 그것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지름길이고 아마도 유일한 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첫째는 problem solving.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실 세계의 문제예요. 완전히 허황된 망상이라든지 4차원 세계 속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적 사고방식, 이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거고요. 이를 위해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수학이나 물리, 기타 등등이라고 얘기했으니 논리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때에는 그 문제와 관련된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상 domain knowledge라고 부르는데, 그 문제 혹은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이에요. 따라서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통해 그 문제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킬을 통해 컴퓨터를 도구로 삼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알파고가 있죠. 알파고는 말 그대로 바둑이라는 문제를 푼 프로그램, 바둑이라는 문제를 푼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결과물로는 사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로 얘가 존재하는 걸 봤죠. 최종적으로 사람과 대국을 치룰 때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해서 대국을 치르는 걸 봤으나 말 그대로 바둑이에요. 바둑이라는 분야,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둑이라는 분야를 이해한 후 그 바둑을 컴퓨터를 통해서 두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컴퓨터를 선택하고 그 위에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 됐으니, 이렇게 세 가지 분야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재학생 기간 동안에 수업에서 뭐 강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키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관심 있는 문제를 차마 프랙티스 프로젝트를 하던 그런 식으로 많은 과정을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프로그램을 잘 짜게 될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걸 의미해요. 기초 단계에서는 정수, 실수, 기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쓰는 이유기도 하지만 사람이 했을 때 지겨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반복적인 작업을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 문법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작성하는데 그럴 때 모듈이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좀 고급 문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주어진 인풋에 주어진 아웃풋을 출력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건데 이후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적은 CPU와 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량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세 번째 단계가 되겠으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나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실습 수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서는 강의 노트가 제공이 되고 강의 노트 안에 예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모든 챕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교수님이 수업한 내용과 본인이 직접 실행한 내용 기준으로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배포한 강의 노트별 실습 자료가 별도로 있으니 이 실습 자료를 통해서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응용하고 조금 더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수업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실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조금 더 실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세 번째로 권하는 방법은 w3schools.com 사이트에 접속하는 겁니다. 보는 것과 같이 w3schools.com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파이썬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파이썬을 learn, 배우는 부분도 있고 파이썬에 대한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유사한 그 실습 내용들을 이 메뉴에 눌러서 찾아서 실습하는 것 참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w3schools.com은 오른쪽과 같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타이핑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환경이고 나름 괜찮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니까 수업에서 제공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습 자료를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w3schools.com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 번씩 찾아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와 함께 기존 학기들에 대한 기출문제가 배포됐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아마도 중간고사가 지나기 시작을 하면 슬슬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때는 실습 자료들을 마치고 나면 기출문제들을 조금씩 손대보기 바랍니다. 따라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도 매번 이론 수업이 끝나면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실습 내용, 실습 자료, w3schools.com, 중간고사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을 여러분의 실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잘 진도를 나가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컴퓨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해요. 계산을 하는 일과 기억을 하는 일입니다. 계산을 하는 일을 하는 부품은 통상 CPU라 그러죠. 인텔이 만든 CPU. 그런 것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거는 메모리입니다. 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샀을 거예요. 삼성의 램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기억하는 제품이에요. 기억하는 제품. 따라서 여러분들이 CPU로 계산하고 램에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가 하는 주된 기능, 그리고 이 부품들의 기능이 되겠고요.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이 영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R을 빼면 컴퓨트, 계산하답니다. 사람은 뭐 이미지, 영상, 뭐 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컴퓨터 안에서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글자가 모두 숫자예요. 다 계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데 어떤 걸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배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언어 안에 내장이 됐다. 그래서 빌트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만드는 계산 소프트웨어들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계산을 하는 거고요. 계산을 하는 것을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구현하는 기능들도 있으니 후자, 전자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산이에요. 계산을 이제부터 시킬 겁니다. 계산기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계산기 안에도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얘도 CPU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가 있으니까. 하지만 계산기는 처음에 한번 기능을 만들어서 계산기 제품 안에 집어넣으면 계산기가 전원이 켜졌을 때 매번 동일한 일을 잘 반복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애들은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면 그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동작하는 애, 이런 애가 컴퓨터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라는 것은 내가 게임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게임기가 되고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워드 프로세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라는 것은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수행함으로써 그때그때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맞게 동작하는 애를 얘기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단어의 뜻,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MS 워드나 아래 한글 이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지만 예술 공연 같은 데 가도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술 공연에서의 프로그램이란 어느 연주자가 몇 번째 나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곡을 연주한다, 이런 거죠. 즉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음악의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동일해요. 여기 보면 set of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의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프로그래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 라고 명령을 주는 이 명령어들의 집합체, 이게 이제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우리가 MS 워드라든지 아래 한글 같은 것이 아주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가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한 명령 문서가 되는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가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에게 정해진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니 그 지시를 내리는 거가 결국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니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회자되죠. 소프트웨어적 사유 뭐 이런 식으로도 한글로도 표현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는 사람 대비 굉장히 단순하고 일종의 무식해요. 앞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서 컴퓨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컴퓨터 수준에 맞는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 단순하고 무식한 컴퓨터에게 내가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눈높이에 맞춰서 명령을 주는 이런 것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특별히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배울 건데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파이썬인 경우에는 잠시 후에 만나보겠지만 기도 반 러썸이라는 분이 개발하신 언어가 이 파이썬 언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만든 언어인데 완전히 하늘 아래 새 것으로 인류가 전혀 모르는 방식으로 언어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수 수학, 하나는 영어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영어로 add 3 더하기 4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에서는 3 더하기 4라고 표현을 하죠. 파이썬에서는 3 더하기 4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있었던 이런 기호들, 개념들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재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또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 아, 저것이 수학에선 이런 의미인데 파이썬에서도 그럴까? 이렇게 한 번씩 유추하면 정신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텐데 초반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수학에 등장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요. 그 후로는 단순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는 루프라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요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영어에 if가 있죠.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컨디셔널 오퍼레이션,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 있었던 내용, 뭐 if와 같은 영어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기존의 수학과 산수에 그리고 영어 단어들이 나타나면 저것이 뜻이 이런 건데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도 같을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면서 너무 낯선 거를 배우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마음 편안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일단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문서가 참 많아요. 정말로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플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노트북부터 뭐 데스크탑, 서버, 슈퍼컴퓨터까지도 쓰고 있고요. 뭐 리눅스, 윈도우즈, 매킨토시, iOS 뭐 다 이런 어떠한 운영체제 기계들 위해서도 파이썬이 돌아가고 있어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은 문법이 쉽다는 겁니다. 대부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 배우고 있어요.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쉽고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학술계, 연구계에서도 쓰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상용 제품을 개발하거나 상용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뭐 특히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뭐 여기요 이런 회사들인 경우에는 그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파이썬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좋은 도구들이 파이썬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는 생일이 있습니다. 1991년 2월 20날 태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오픈된 날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파이썬은 아버지가 있어요. 최초의 주 저자가 계시니 기도 반 러썸이라는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파이썬과 관련된 저자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분 자체에 대한 얘기도 또 위키페디아에 기도 반 러썸이라는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반 러썸을 키워드로 해서 유튜브를 찾으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고요. 저자가 있으시니 저자가 한 얘기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는 거 좋고요.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파이썬을 만들었는지 한번 이 사이트들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은 학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파이썬은 기도 반 러썸이 만들었지만 이후로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고요. 더 많은 개발자들이 파이썬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링크가 있는데 각각 파이썬에 대한 위키페디아,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대한 위키페디아가 되겠고요. python.org라 그래서 정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 대한 주소도 있고,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뭐 이런지 역사와 배경들도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2001년에 만들어졌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최초 탄생 이후로는 한 30년이 지났고, 공식적으로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출범한 이후로는 한 20살이 되는 언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곳이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python.org고요. 이곳을 한번 방문하면 소프트웨어들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도큐멘트들, 그 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 뉴스, 파이썬 사이트에서 여는 공식 행사들,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보기에 어렵겠지만 이후 수업에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된 정보를 찾는 법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뒤져보기보다는 이 사이트를 가서 정보를 뒤지는 것이 파이썬을 직접 만든 사람들이 제공하는 굉장히 정확한 지식이고, 제일 좋은 거는 한글화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과 관련된 공식 문서를 8개 언어로 지원하는데 그 중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강의 노트 중심으로 그리고 실습 자료 중심으로 수업을 잘 진행을 하겠고요. 어느 순간에 이곳에서 공식적인 정보를 찾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할 테니 그 뒤로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찾아보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을 하면 어느덧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을 겁니다. 파이썬 자체도 프로그램이에요. 누군가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도 오픈소스라 그래서 외부에 공개돼 있어요.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쳐다볼 수 있고, 본인이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주 먼 날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파이썬에 기여할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파이썬의 소스 코드라고 그러는데 파이썬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이트들 하나를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만으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실습 자료에서 언급을 했었던 w3schools.com 요거를 일단 제일 먼저 강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 강좌 중에 코세라라고 하는 e-러닝 에듀케이션 플랫폼이 여러분들도 알만할 만큼 유명한 곳이 있죠. 여기 파이썬을 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코스들이 나옵니다. 요거 보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programmers.co.kr에 가면 여기에도 파이썬과 관련된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으니 수업에 있는 자료를 보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뭐 다른 자료를 본다는 거 뭐 항상 추천해요.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오픈 코스들이 있으니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왜 배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워서 좋음직한 언어는 없고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인 경우에는 철학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가장 어렵고 가장 고퀄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C++. 얘를 오른쪽 끝에 두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며 가장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는 언어 파이썬.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인 웹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1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교과목이고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파이썬을 선택했습니다. 비단 쉽고 많이 쓴다 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IEEE라 그래서 전 세계에 전자정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술단체예요. 이곳에서 웹 분야, 모바일 분야, 엔터프라이즈, 임베디드, 요거는 이제 기계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요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쓰고 계시냐, 추천하느냐. 1번이 1등이 파이썬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C++이었어요. 파이썬도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 산업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기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의외로 파이썬과 같은 언어가 인기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인베디드에 국한을 해가지고 이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장치 이런 거를 얘기해요.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1순위로 파이썬이 나왔어요. 그 다음엔 C, C++ 같은 언어가 나왔고, 따라서 파이썬은 인베디드와 같이 제품, 기계를 만드는 쪽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GitHub라는 사이트에서 언어 순위 조사를 했는데, GitHub라는 곳은 전 세계 오픈소스라는 소프트웨어, 즉 본인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서 남들도 보고 실행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다시 재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GitHub는 그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인수가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들이 GitHub에 올라와 있고, 뭐 사용된 언어만 해도 한 30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썬 C++인 건데,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GitHub에 올라와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체 중에 2등이 현재 파이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1등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 GitHub에 올라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한 게 많아서 그 웹 서비스 개발 용도인 자바스크립트가 올라온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는 우리의 수업에서 잠깐 또 하루 정도 언급이 될 언어입니다. 자, 그 외에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랭킹을 매기고 인덱스를 매기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 매년 언어의 순위를 매기는데, 파이썬 언어는 2010년 이후로 거의 대부분 무슨 인덱스를 가져가더라도 대부분 1위나 2위를 하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많이 사용하고 영리, 비영리 거의 전 분야에서도 선호받는 언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옆에 있는 이제 전자공학과 교수님들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전자공학이라 그러면 주로 이제 하드웨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기계, 그러니까 뭐 전자장치를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썬을 많이 쓰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이제 보면 왼쪽에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이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다양하지요. 근데 보면 선호하는 언어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께서 파이썬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전공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자공학과 같이 하드웨어를 다루는 쪽에서도 파이썬을 많이 쓰는구나, 전자장치를 만드는 쪽에서도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 오늘 컴퓨터가 무엇인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머는 뭐 하는 건지, 그리고 파이썬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유지 보수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들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Introduction to Python, 파이썬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파이썬의 언어의 문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일단 개발 도구 설치를 아직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죠. 요거의 설치를 맞춰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 요것도 꼭 설치를 맞추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Introduction to Python 이론 수업을 마치겠고요. 프로 2개의 개발 도구에 대한 설치 꼭 반드시 맞춰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